이러한 비용 부분 이외에 광고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광고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가 19세기 초 미국의 스페이스 브로커였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매체사가 대가로 지불한 광고비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상이 커미션이라는 이름의 광고회사 보상 금액입니다. 광고회사에게는 광고 위탁 수수료라고 명명되는 것이죠. 이것은 광고주가 내는 광고비 전체가 매체사로 지불되고 그중 일정 비율이 매체사로부터 광고 대행사로 지불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통상적인 매체 수수료는 커미션이라는 약 15%인데 매체의 종류나 관행, 계약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매체비에 연결지어 위탁 수수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매체비와는 별도로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간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은 서비스 수수료, 즉 에이전시 피라고 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방식의 광고 대행사 보상 수수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최근의 사례는 성과 보상 수수료로서 일정 과업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 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지불하는 것이 성과 보상 제도입니다. 주로 매체비로 사용되는 광고료가 크면 클수록 기본적인 그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광고 대행사의 보상금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광고비를 쓴다고 생각하는 광고주들이 가끔은 그러한 매체 수수료가 아닌 순수한 금액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 금액만을 매체사에게 지불하고 광고 대행사에게는 별도로 계약한 수수료율에 의해서 직접 피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 광고의 개발과 전략, 제반 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집행하는 매체가 굉장히 저렴한 몇 개의 매체,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제품들, 방진 마스크나 이런 산업시설에서 쓰는 이러한 제품들을 광고할 경우 그 대상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그런 잡지나 아주 제한된 곳에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매체의 금액도 저렴하고 당연히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대행사가 쏟아부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의 매체 대행 수수료는 굉장히 적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대행사의 인력이 투입된 시간이나 그 인력의 시간당 가치에 따라서 얼마만큼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 타임 차지, 즉 일한 시간만큼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광고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광고주가 매체의 수용자인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며 전달하는 주체인 광고 대행사, 매체사, 제작회사나 프로덕션, 그리고 전략 설정을 위한 조사 기관들이 광고 조성기관으로 존재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거대한 상업적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주의 이해 중심으로 소통의 과정이 진행되게 되면 수용자들은 양질의 정보만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와 관련된 공적인 통제 기관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매체 중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수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선정성과 폭력성 등 광고 메시지의 공적 침해 현상에 대한 감시기구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있으며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를 전담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별 자치단체들이 5개 광고의 내용과 위치와 관련된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과장 광고 피해를 막아주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광고 통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 발표 과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 발표 과제는 최근 내게 깊은 인상을 준 30초 이상의 TV CF입니다. 여러분이 광고 PR 비평으로서 지금 기본적으로 광고 제작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아직 확실하게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제는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인상이 깊은 TV CF를 고르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케이블 혹은 SNS나 다른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 방송된 광고물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은 강의 시간에, 실습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발표할 때 유튜브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30초 이상 시리즈나 짧은 컷의 연속 같은 이런 것들을, 광고물들을 보여주고 내가 그 선택한 광고물을 왜 좋아하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인상 깊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광고물이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중심적으로 사용한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광고 기획자 혹은 제작자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활용했을 것 같은 장면이나 카피 혹은 다른 장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개인당 최대 5분 이내로 논리적 설명에 주안점을 두어서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이 강의 처음에 제가 제시해드린 바와 있습니다. 제출 시한은 4월 7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 이후의 제출은 10% 감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광고물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때 그 광고물을 볼 수 있는 URL을 파워포인트에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호명된 학생들이 바로 스스로의 선택한 광고물에 대해서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 앞에 5분 이내로 설명을 하고 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 PR 비평 제1강 마케팅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강 광고의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